따른 강풍으로 과수 낙과와 벼 쓰러짐 등 도내 농작물 피해 면적이 1000헥타르를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와 주민 고용 등 지역 상생 협약이 뒤늦게나마 체결됐습니다. 태광산 중금속 오염 피해를 겪고 있는 삼척시 가곡면 주민들이 정부와 지자체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조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 문제가 도내 정계 개편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도내 피해 규모가 잠정 집계됐습니다. 강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컸는데 피해 면적이 1000헥타르를 넘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지에 매달려 있어야 할 배가 땅바닥에 나뒹굽니다. 태풍 링링의 강풍을 맞고 떨어진 겁니다. 이달 말 출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은 지나갔지만 피해는 남았습니다. 배, 사과, 복숭아 등 도내 과수 낙과 피해 면적만 19헥타르. 더 큰 피해는 논에서 발생했습니다. 벼 쓰러짐 피해를 입은 논이 도내에서만 1000헥타르를 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철원의 벼 쓰러짐 피해 면적이 920헥타르로 대부분이었고 인제 58, 양양 10헥타르 등이었습니다. 피해액은 아직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는 피해가 확인된 보험 가입 농가에 한해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절반을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방제 작업도 실시합니다. 특히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추석 전까지 보험료를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닐하우스 28동과 축사 1동이 파손됐습니다. 춘천, 홍천, 화천 등에서는 정전 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신호등이 떨어지거나 가로수 등 나무가 쓰러진 경우도 90건을 넘었습니다. 집계되지 않은 피해들은 훨씬 많습니다. 강원도는 개인 소유의 시설물 피해는 오는 15일까지 파악해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 쓰러진 벼를 조기 수확하고 망가진 농업시설물을 제거하는 데 군 장병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 지역 군부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지역 상생 협약이 뒤늦게나마 체결됐습니다. 민관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지역 상생 협력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안인화력발전소가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신규 반영된 지 6년 만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빠른 시간 내에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발전소 측은 지역업체를 공사에 참가시키고 지역에서 자재를 구매하며 주민들을 우선 채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역 인재 채용,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역 인재 채용 등이 모호하다며 구체화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지역 주민들이 몇 % 이상의 고용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편 현재 1000여 명인 현장 노동자가 공정이 진행될수록 증가해 최대 4,500여 명까지 늘 것이라는 예상 속에 침체된 지역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지역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폐광산 중금속 오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주민들이 정부와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주민들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제2연화강산 일대 광해방지사업 전면 재점검과 항구 오염방지책 마련, 오염 토양과 준설토 정화, 지속적인 환경영향조사와 건강영향조사 실시 등을 환경부와 광해관리공단, 삼척시 등에 촉구했습니다. 또 건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환경부와 여야 국회의원, 광해관리공단,
삼척시와 가곡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평택과 삼척을 잇는 동서 육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00명을 넘었습니다. 태백, 정선, 동해, 삼척, 영월 등 도내 시군과 충북 제천과 단양, 경기 평택 등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지난 2일 국민청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속도라면 한 달 만에 5만 명에 그칠 것으로 보여 청와대가 공식 답변에 나서야 하는 동의 기준 20만 명 달성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선거구 조정 내용을 담은 국회의 선거법 개정 추진으로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현재도 5개 시군이 묶인 공용 선거구가 2개나 되는데 속초 고성 양양 지역이 도내 정계 개편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내에는 5개 시군이 묶인 2개 선거구가 탄생했습니다. 인구 기준을 미달한 횡성 홍천 선거구가 분열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횡성구는 태백 영월 평창 정선 선거구로, 홍천구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선거구에 편입됐습니다. 지역 정서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이 컸고 구역이 넓어 현재도 국회의원이 지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속초 고성 양양 지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패스트 트랙안을 적용하면 선거구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 인구 기준은 15만 명.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의 인구는 현재 13만여 명으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역사성도 맞지 않고 생활 여건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주민들은 지금 그대로 현 선거구대로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을 접경지역 선거구에 묶거나 양양과 속초를 강릉 선거구와 통합한다느니 말이 무성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기존의 정체성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생활권, 문화권을 고려하지 않는 이상한 게리맨더링식의 지역구 조정이 되는 건 결사적으로 제가 막을 거고, 문화권과 생활권도 인구수 못지않게 중요한 조건으로 지역구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 조정에 따라 도내 다른 선거구의 판도가 바뀔 수 있어 도내 정가도 국회의 선거구 조정 논의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평창군이 오늘 일부 과장을 포함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승진자 가운데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원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평창군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함께 승진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사무관 진급 2명도 포함됐는데 이 중 A 과장의 인사를 두고 안팎으로 시끄럽습니다. A 과장은 작년 지방선거 기간 당시 군수와 관련된 비위 의혹이 담긴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A 과장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과장의 행위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당시 군수를 낙선시킬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한 지 열흘 만에 해당 공무원은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에 대해 평창군은 인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에서 범죄 처분 결과 통보를 받은 뒤 절차에 따라 지난 1월 15일 A 과장에 대해 경징계했으며 징계에 따른 승급 제한 기간인 6개월이 모두 지났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공무원 승진 인사는 3년간 근무 성과로 순위가 결정되고 이번 인사는 규정과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거가 끝나면 보훈 인사가 자주 논란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평창군의 이번 사례는 공무원이 선거판에 개입하는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올해
올해 양양송이 공판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양양속초산림조합은 최근 잦은 비에 이번 주부터 송이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추석 명절 직후인 16일부터 수매 일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양양송이는 채취 시기의 온도와 강수량 등 기후 여건에 따라 작황이 차이를 보이는데 지난해 첫 공판에서 1등품 1kg은 76만 9,100원에 위판됐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미시령 터널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강원도는 연휴 첫날인 오는 12일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미시령 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연계해 시행하는 것으로 강원도는 지난해 설 명절부터 미시령 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연휴 사흘 동안 2만 5천 대의 차량이 미시령 터널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릉과 삼척경찰서에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내년까지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전국 19개 경찰관서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인데 도내에서는 강릉과 삼척경찰서가 선정됐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정원 60명, 삼척경찰서는 정원 50명 규모로 어린이집이 운영되며 오는 11월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속초항에서 러시아와 일본을 오가는 북방 항로가 선박 확보로 운항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북방 항로에 취항할 한창 강원호가 지난 7일 속초항에 입항했으며 앞으로 선박 수리와 항로 협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창 강원호는 승객 600명과 컨테이너 화물 244개를 수송할 수 있는 17,000톤급 규모로 속초에서 러시아와 일본을 운항할 예정입니다. 한편 속초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항로에 국제 카페리를 운항하기 위한 면허가 신청되자 동해상공회의소가 항로 조정을 건의했습니다. 동해상공회의소는 해양수산부에 건의문을 보내 동해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카페리가 적자인 상황에서 같은 항로에 신규 면허가 발급되면 출혈 경쟁으로 인해 두 선사 모두 경영 악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가 조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가 비용은 덜 들고 효율이 더 높은 수온 측정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장비는 가격이 1,000만 원 안팎으로 기존 장비보다 7천만 원가량 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수온을 확인할 수 있는 데다 전원 공급도 기존 태양광이 아닌 배터리 방식이어서 사용이 편리합니다. 동해수산연구소는 시험 운영을 통해 장비의 성능을 검증했다며 양식어업인들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강릉과학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추가 투자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릉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늘 신일SR과 베스트룸, IS테크놀로지 등 강릉과학산업단지 입주 기업 5곳과 추가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협약으로 강릉과학산업단지에 모두 195억 원이 투자돼 신규 일자리 57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